차기 연준의 키를 잡을지도 모를 인물이죠. 케빈 워시가 꽤나 담대하고도 묘한 설계도를 가져왔습니다. AI가 물가를 잡아줄 테니 금리를 내리고 동시에 연준의 돈줄도 조이겠다는 건데요. 이론적으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현실에서도 이 마법 같은 양립이 가능할까요?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워시의 이 청사진은 세 가지 핵심 전제에 서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 기초가 상당히 위태롭고 불안정합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균열을 이제 저희 경험과 AI 시선으로 차근차근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최신 데이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워시의 주장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AI가 생산성을 높이면 물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둘째, 지금 연준의 자산 규모는 6조 6천억 달러인데 자산을 매각하거나 만기 연장을 중단해 시중 유동성을 강제로 흡수하겠다. 즉, 완화와 긴축의 기묘한 동거인 셈인데 이 상반된 정책이 시장에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을까요?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자 45명에게 물었습니다. AI가 2년 안에 물가를 낮출 수 있냐고요? 60%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응답자의 3분의 1이 AI 산업을 향한 폭발적인 투자가 도리어 막대한 자본 수요를 일으켜 금리를 밀어 올릴 수 있다고 답한 겁니다. 여기에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 역시 AI가 초기에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워시 지명자의 전제에 정중히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 논란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정책적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시 지명자가 금리 인하의 선봉장이 되어주길 기대하지만 데선트 재무장관은 성급한 조정은 없을 것이라며 시장의 우려를 먼저 달래고 나섰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워시가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회수를 재개하면 장기 금리와 모기지 금리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는 주거비 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운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시나리오죠. 단순한 정책 논란을 넘어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낯선 풍경, 정말 처음 보는 상황일까요? 과거의 기록을 들춰보면 놀랍게도 비슷한 시도가 이미 존재했습니다. 시간을 2017년으로 돌려보죠. 당시 연준은 4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을 매달 수백억 달러씩 덜어내며 야심차게 유동성 회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가혹했습니다. 2018년 말 파월 의장이 이 과정을 자동 항해 중이라며 낙관하자 시장은 즉각 19% 폭락으로 응답하며 패닉에 빠졌죠. 결정타는 2019년 9월이었습니다. 시중의 현금, 즉 지급준비금이 메마르자 단기금리가 10%까지 치솟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연준은 자산 축소를 멈추고 다시 돈을 푸는 쪽으로 항로를 틀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정책의 시작은 연준의 의지일지 몰라도 그 마침표를 찍는 권한은 늘 시장이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과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대조해 보겠습니다. 당시 4조 5천억 달러였던 연준 자산은 현재 6조 6천억 달러로 무려 2조 달러가 넘는 유동성을 더 흡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긴축의 강도가 훨씬 매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역시 당시 1.9%보다 높은 2.7%를 기록 중인데 이런 고물가 상황에서 대규모 자산 매각으로 금리까지 치솟게 된다면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이자 부담은 실로 막대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강도 높은 긴축과 금리를 내리는 완화를 동시에 실행한 사례는 인류 경제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객관적인 지표와 역사의 기록을 짚어봤습니다. 이제는 이 파격적인 논리가 과연 구조적으로 타당한지 그 내면을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선 AI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전제는 장기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실제 연간 기여도는 0.04%포인트 미만이라는 것이 학계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날 먼 미래의 효과를 당장 2에서 3년의 단기 정책 근거로 삼는 것은 명백한 시간적 오류라는 것입니다. 둘째, 생산성 향상이 곧장 물가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믿음 역시 낙관적입니다. 90년대 IT 혁명기에도 그 온기가 물가까지 전달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는데 지금은 그 변화의 신호조차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과 금리를 내리는 완화를 동시에 하겠다는 주장은 시장에 상반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이 도표를 잠시 주목해 주세요. 한쪽에서는 금리를 내려 온기를 불어넣겠다 하고 다른 쪽에서는 자산을 매각해 시중에 돈줄을 죄겠다고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정책의 지향점이 어디인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연준이 시장에 주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2013년의 테이퍼 탄트럼이나 2008년의 양적 긴축 쇼크 모두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정책 신호가 혼선을 보이면 장기 금리는 통제를 벗어나 급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AI 모델이 분석한 구조적 모순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경험을 더하겠습니다. AI가 못 본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미국은 거대한 재정 적자와 쏟아지는 국채 발행, 그리고 장기 금리 상승이라는 세 가지 파고를 동시에 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자산을 매각해 시중의 달러를 직접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을 재개한다는 것은 시장에 매우 엄중한 신호를 던집니다. 바로 연준이 더 이상 국채의 든든한 구매자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한번 냉정하게 자문해 볼까요? 연준이 떠난 빈자리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해외 투자자도, 시중은행도, 연기금도 이미 그 수요를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결국 워시의 구상은 단순한 긴축을 넘어 시장에서 가장 큰 국채 수요의 축을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재무부는 돈이 필요해 채권을 계속 찍어내는데 그 물량을 받아줄 연준이 사라진다면 이것은 통화정책의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혈관인 국채 시장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한국 경제와 직결된 본질적인 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진짜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글로벌 달러 유동성입니다. 연준이 자산을 매각해 시중의 달러를 직접 걷어들이는 양적 긴축이 재개되면 연준의 자산과 은행의 준비금이 줄어들며 전 세계에 공급되던 달러의 총량 자체가 급격히 위축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풀린 달러라는 물자 자체가 귀해지는 공급의 결핍 문제입니다. 달러라는 혈액의 공급이 줄어들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곳은 한국이나 대만 같은 신흥국의 채권 시장입니다. 특히 한국은 외국인의 채권 보유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단순한 금리 격차보다 글로벌 달러가 얼마나 흔해지느냐 혹은 귀해지느냐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평소 데이터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당시처럼 위기의 순간마다 항상 달러의 공급망의 균열로 터져나오곤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수치상의 금리가 아니라 우리 경제에 숨통을 주고 있는 달러 유동성의 메마름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인주는 되지만 양적 긴축은 2027년부터 논의하는 시나리오 A와 인주는 되나 정책이 대폭 후퇴하는 시나리오 B입니다. 합쳐서 75%입니다. 워시가 인주는 되지만 실제 정책은 대폭 후퇴합니다. 역사를 보면 모든 연준 의장이 그랬습니다. 볼커도, 그린스펀도, 버냉킹도, 파월도 취임 전 말과 취임 후 행동은 달랐습니다. 워시도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합의기구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10%의 인준이 되자마자 양적 긴축을 시행하는 시나리오 D 같은 급진적인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확률이 낮아도 충격이 크면 대비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입니다. 첫째, 레버리지를 쓰고 계시다면 점검하세요. 어떤 시나리오든 변동성 확대는 확실합니다. 둘째, 한 달 안의 장기채 비중을 보세요. 양적 긴축 재개 시 장기채가 가장 먼저 타격받습니다. 듀레이션을 작게 가져가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3개월 안에 인준 청문회 결과를 보고 시나리오 확률을 다시 매기세요. 넷째, 만약에 시나리오엔 D를 대비해서 현금 비중과 금 비중을 점검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행동경제학 경고 3가지입니다. 첫째, 권위 편향.
연준 의장 후보가 말했으니 될 거다. 아닙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인 1표입니다. 둘째, 이용 가능성 편향. AI 뉴스가 매일 쏟아지니까 AI가 물가까지 바꿀 수 있겠지 싶습니다. 실제 연간 기여도는 0.04%포인트 미만입니다. 셋째, 앵커링. 금리가 얼마나 내릴까를 계산하기 전에 정말 내릴 수 있나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공포도 탐욕도 아닌 시나리오별 대비가 답입니다. 정리합니다. 워시 긴축론. 세계의 전제 위에 서 있는데 세계 모두 불안정합니다. 가장 가능한 결말은 타협. 인주는 되지만 정책은 후퇴합니다. AI는 계산, 판단은 경험.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용한 프롬프트 전문은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복사해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